마지막 시간으로 수박 충해 진단 및 방제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수박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해충으로는 이제 명주 달팽이부터 점박이, 응애, 그리고 또 이제 진딧물, 그리고 온실가루이, 파밤나방 등 많은 병해충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한 병해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피해를 입히는 충은 역시 진딧물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바이러스 이제 그런 부분도 전염시키기도 하고요. 진딧물 같은 경우에는 목화 진딧물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보면은 이제 월동도 이제 시설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월동도 많이 합니다. 초창기에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딧물 같은 경우는 날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들어서면 날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분 이제 몰려서 이제 발생한 경우에서 부분 잘 제거를 해주시고 그 부분만 방제를 하셔도 그렇게 큰 피해를 발생하지 않지만 여름철로 넘어갔을 때는 얘네들이 날개가 달리고 잘 이동이 원활합니다. 그래서 내 포장에 방제가 잘 돼 있다 하더라도 일정 시간만 지나도 외부에서부터 날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도가 좀 따뜻해지기 시작하면 미리 사전에 방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작물 생효가 마찬가지로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이제 15도씨로 낮았을 때는 한 약충 전체 일수가 한 12일 정도인데 30도씨로 올라갔을 때는 5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엄청 빨리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충 수명 같은 경우도 이제 짧아지긴 하지만 산란수도 약간 많아지고 그래서 이제 고온기로 접어가면서 충해 피해는 더욱 발생합니다. 이제 진딧물에 같은 경우는 보면은 초기에 보면 이제 얘네들이 계속 흡집하면서 담노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진딧물이 있는 경우에는 밑에 보면 반짝반짝해서 이제 빛이 납니다. 이게 담노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쪽에는 보면은 이제 끈적끈적을 해서 수박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때문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이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진딧물에 의해서 담노가 많이 수박에 쌓여 있을 때는 그걸 다 또 닦아줘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진딧물은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급격하게 발생하니까 나중에 잡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제 복숭아 진딧물 같은 경우에도 목화 진딧물하고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온도가 높아졌을 때 매우 빨리 이제 생활환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일기작 수박, 4월달에 수확하는 수박 같은 경우는 진딧물 방제를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 3월 달에 정식해서 6월 달에 수확하는 수박 같은 경우에는 진딧물 방제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나박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알 상태에서 유충 상태, 번데기, 성충으로 이제 이렇게 생활환이 그려지는데 대부분 약재들 보면 유충 상태에서 많이 잘 약재가 들게 되어 있습니다. 알 상태에서는 약재 방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번데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발생했다 싶으면 큰 피해를 입힙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계속 해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 3, 4일 간격으로 해서 약재 살포를 해야만 이제 유충 상태에 있던 애들은 약재 방제를 하면 죽고 그리고 나중에 또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약재 방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다시 약재 방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한 3, 4일 간격으로 벌레가 보인다면 한 3번 정도는 해야만 전체로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잎에서 발생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광합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제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수박 과피를 갉아먹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렇게 이제 지렁이가 지나간 그런 모습처럼 저렇게 무늬를 발생합니다. 저런 건 대부분 다 비품으로 빠져서 한 절반 가격밖에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밤나방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크게 피해를 준다고는 하지 않지만 어느 농가 같은 경우는 수확기 때 다 잘 키워놓고 당도도 높은데 이렇게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파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들깨에서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런 작물들이 많이 있고 피해가 발생한다면 내 포장에도 언제든지 바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제할 때는 내 포장만 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있는 농지에서 어떤 병이 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갖고는 같이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방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파밤나방 같은 경우도 날씨가 추운 경우에 20도씨일 경우에는 전체 일수가 58일에 한 번씩 이제 산란이 되고 그러는데 30도씨 같은 경우는 22일 절반 만에 엄청 빠른 속도로 번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진 시기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주기적으로 방제를 해줘야 피해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목화 바둑명 나방 같은 경우는 파밤나방하고 비슷하게 과실에 피해를 입힙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작기도 하긴 하지만 번식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래서 놔두면은 밑에 하단에 있는 것처럼 이파리가 거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피에, 특히 과피에 저렇게 이제 과피를 손상시켜 갖고는 상품성이 떨어지게 하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6월 달에 발생이 많아집니다. 이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전 단계, 일기장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충제를 살포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한 5월 달부터 미리 좀 약제 방제를 하셔갖고는 밀도를 낮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약제 방제를 하실 때, 이제 병과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많은 약제를 씻어내듯이 살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걸 자주 해주시는 게 중요하지 한꺼번에 많이 할 필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충 상태는 약제 효과가 뛰어나지만 알 상태나 번데기 상태는 약효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한번 유충을 잡고 다시 알이 부화하고 번데기가 부화했을 때 다시 약제 살포를 해서 그렇게 계속 좀 주기적으로 약제 방제 기간을 짧게 해서 살포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이제 응애류입니다. 응애류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보면 알 유충, 전 약충, 후약충, 그 다음에 성충 상태로 가는데 이때 보시면 얘네들은 매우 작아서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는 잘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발생했는지 발생하지 않은지 알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고 미리 살포하는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셔서 이걸 잘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5월 달 되면서부터는 그냥 주기적으로 방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이게 내가 눈에 보인다고 할 때는 오히려 이제 거미줄처럼 좀 그런 증상들이 보입니다. 거미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또 입이 노릇노릇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 응애들이 엄청 밀도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거의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애 같은 경우는 5월 달에서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일주일 간격으로든지 10일 간격으로 방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개체들 같은 경우도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생활한이 매우 짧아져 갖고는 증식이 일주일에 한 번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약제 방제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차응애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보이고 있고 실제적으로 수박에서도 많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작목에서도 같이 발생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방 종류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포장까지도 같이 관찰하셔야하고는 주변에 있으면 내 포장에도 있다는 걸로 생각하시고 약제 방제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해 종류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많이 이제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이 총체벌레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총체벌레 간략한 특성인데 이 부분은 이제 건너뛰고 실제로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꽃노랑 총체벌레, 오이 총체벌레, 대만 총체벌레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흡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부터 이제 들어왔던 상태고 93년도에 우리나라에는 들어왔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이게 워낙 흔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박꽃 같은 데 보면은 노랗게 많이 기어다니는 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한 1년에 10회 정도 발생합니다. 거의 계속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한겨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응애나 그리고 진딧물 같은 경우는 일기장에서는 별로 방제에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은데, 이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일기장에서도 주기적으로 약제 방제를 해야 됩니다. 이제 꽃노랑 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이제 꽃을 가해하고 뭐 이제 식물체까지도 가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히 수박을 가해하는 애는 오이총체벌레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도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30도씨에서는 10일 정도, 발육기간이 10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18도씨에는 45일인데 한 4분의 1 정도로 짧은 기간 내에 생활한이 한 해 정도 들어갈 정도로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 약제 방제하실 때도 거기에 맞춰서, 그 시기에 맞춰서 약제 방제 횟수를 좀 높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온기 같은 경우는 20일에 한 번 정도만 주기적으로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약제 방제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알 상태, 그 다음에 1형, 2형, 이제 토양에서 번데기 상태에서 성충으로 이제 기어다니는 상태입니다. 이건 이제 고추 같은 데에서도 크게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28도씨 정도 됐을 때 매우 이제 발생 속도도 빠르고 이제 알수도 높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이총체벌레 같은 경우는 기주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박에서도 지금 꽤 피해를 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박에서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제 수박을 갉아먹는 애들은 대부분 오이총체벌레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잎 상태가 은빛을 띈다면 그거는 오이총체벌레에 피해를 입은 겁니다. 수박 같은 경우에도 겨울철에도 보면은 오이총체 피해 때문에 잎이 특히 연맥 따라서 은색을 띠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얘도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생활한이 짧아져갖고는 한 10일 만에 1회전이 될 정도로 생육 속도가 빠릅니다. 이제 아메리카 이꿀파리입니다. 잎에서 이렇게 지렁이가 지나간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피층 밑에 아메리카 이꿀파리 유충이 기어다니면서 안에 있는 엽육을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합성을 떨어뜨리고, 얘네들은 실제적으로는 잎에는 피해 주지만 과실에는 피해를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우 밀도가 높아진 경우에는 잎에 손상을 줘서 수박에 영양분 공급하는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활한이 이제 15일에서 20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했을 때 한 이틀, 한 번 발생하면은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3주 정도는 계속 줘야 얘네들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증상상으로는 보면 이제 흡집한 흔적이 있고, 저렇게 잎을 살짝 자세히 보시면 저렇게 노랗게 알 상태에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저렇게 굴파져 있는 모습을 보면 그 끄트머리 부분에 저런 유충들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잎 속에 저렇게 이제 변색된 데 보면은 저렇게 알 번데기 상태로 있고, 그리고 식물체 밑에 바닥에 보면은 그렇게 조그만 번데기들이 떨어져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성충 같은 경우는 파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이제 식물체에서 우리 수박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주는 게 뿌리옥선충입니다. 뿌리옥선충 같은 경우는 이제 땅 속에 많이 발생하는데, 수박 같은 경우는 수박 줄기를 뿌리를 뽑아보면 이렇게 굵게 뭐 생장 뿌리처럼, 생지방 뿌리처럼 저렇게 뿌리옥이 많이 발생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매우 심각한 상태이고, 약하게 뿌리옥이 있는 경우에도 시드름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뿌리옥 같은 경우는 답전 윤환하는 토양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익산 지역처럼 1기작 수박, 2기작 수박하고 3기작에는 벼농사를 짓는 지역에서는 뿌리옥선충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뿌리옥선충 피해가 발생하는 농 같은 경우는 답전 윤환을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답전 윤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3개월 정도 담수 상태를 유지해 주면 좋습니다.
이제 뿌력 선충을 이제 방지하거나 피해를 피하려면 이제 저항성 품종으로 대목 중에 오작교가 있습니다. 오작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선충 피해를 줄일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이런 품종면이 아니라 물리적 방지를 할 때는 태양열 소독, 그리고 담수했을 땐 3개월 정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재 방제는 뭐 훈증제, 살선충제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이게 담수 효과입니다. 이제 수박을 재배하고 나서 답전 윤환 상태로, 답 상태로 간다면 이제 토양 속에 있는 이씨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또 토양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미생물들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제 벼농사를 못 지으실 경우에는, 담수하실 경우에는 짧게 한 달만 하신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효과 보시기가 어렵고 한 3개월 정도는 하셔야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충제를 쓰시는 경우에 보면 이제 나방 종류를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전에는 상표명만 보시고 뭐 오신이나 모스피란 이 상표명만 보시고 구입해갖고 쓰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면 예전에 유효 성분명까지 보셔갖고는 다른 유효 성분명을 가지고 약재 방지를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농가분들 같은 경우는 작용기작을 보시고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작용기작이 같은 약재들은 비슷한 약효를 내기 때문에 이게 한번 약재가 잘 듣지 않는다면 작용기작을 바꿔서 다른 농약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화진딧물 같은 경우도 1A, 뭐 4A, 뭐 9B 이런 것처럼 서로 한번 처음에 하실 때는 1A에 있는 약재를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시고, 두 번째 약재 살포하실 때는 4A에 있는 약재를 하나 선택하셔서는 살포하시고, 이렇게 서로 바꿔가면서 약재 살포를 하신다면 병해충의 밀도를 상당히 더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표시해 드린 거고요. 약재 구입하실 때 농약사에 가셔갖고는 상표문만 보고 고르지 마시고, 이게 목화 진딧물에 듣는 약재 중에서 작용기작이 서로 다른 걸 두세 가지 정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거기서 상표명을 보시고 구입해갖고는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하시면 이제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용 기작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지할 수 있는, 저해하는 그런 기작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야지는 하셔야지 상표명만 가지고 하신다면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수박농사 지으실 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시설이나 기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면밀히 살펴보시고 어떤 시기에 재배를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잘 보셔야하고는 주변 농가와 같이 잘 교류하시면서 수박을 비슷한 시기에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배하시면서 그냥 다른 분들이 하시니까 같이 따라 하시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다른 분이 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어 하거나 하신다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른 분이 하실 때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공부하시면서 현장에서 책도 보시긴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시면서 이제 관리를 하신다면 품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으시는 게 착과기 때입니다. 착과가 어떤 분은 뭐 95% 되는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85%, 80% 밑에까지 처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환경 관리나 이제 그런 부분이 크게 좌우를 합니다. 조그만 차이가 착과율을 급격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분하고 착과율이 높은 분하고 같이 소통도 하시고 내 환경을 잘 분석하셔서는 서로 얘기하시면서 그 부분들을 개선하신다면 좀 더 착과율도 높이고 품질도 높여서 좀 돈 많이 벌고 좋은 수박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